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통계분석 Q&A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라고는 통계 분석 기법을 하게 되면 이 아노바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테스트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노바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이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세 집단 이상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인데 왜 아노바라는 얘기죠? 아노바라 해서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 분산의 분석이다라고 해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죠. 또는 별량 분석이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t-테스트 하면 t가 나오고 카이스퀘어 테스트에서는 카이스퀘어 값이 나오죠. 아노바에서는 f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 책에서는 f-테스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의문사항은 뭐냐? 왜 분산 분석이냐는 얘기죠. 아노바인데 분산을 분석하거든요. 저도 사실 학부 때 처음에 이거 하면서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왜 아노바를 분산 분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노바를 하게 되면 이 분산 분석표,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곱합, SSR, SS, SAT라고 하고 자유도가 있고 평균 제곱, MSR, MSE, F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걸 살펴보면 SSR하고 SSE를 더하면 SS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수가 n개면 그 중에서 자유도는 뭐냐? 항상 n-1이거든요. 요거는 뭐냐? 집단의 수예요. 집단의 수. 만약에 세 집단이면 K는 3 되겠죠. 마찬가지로 K-1과 N-K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N-1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SSR 나누기 K-1은 MSR입니다. 그래서 K-1분의 SSR이 되고요. SSE 나누기 N-K는 MSE가 됩니다. 즉 N-K분의 SSE가 MSE가 돼요. 그리고 F는 MSE분의 MSR이 됩니다. 이걸 다시 쓰면 N-K의 SSE, 그 다음 K-1의 SSR, 또 이걸 다시 쓰면 K-1의 SSE, N-K의 SSR,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또 이 F값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P-밸류가 나옵니다. 아노바의 F값은, 그리고 아노바의 P-밸류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K-를 N-K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좀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죠. 여기 K는 뭐예요? 집단의 수죠. 집단의 수. 만약에 변수가 학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그럼 K는 4가 되겠죠. K는 4가 돼요. 여기서 재미난 건 하나 얻을 수 있어요. F값이 커지면 P-밸류가 작아지거든요. 결국 여기서 보면 K가 뭐예요? 집단의 수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5집단이 됐어요. 그럼 분모가 커지죠. 그럼 F값이 작아지니까 P-밸류가 커져요. 결국 K의 수가 작아지면 P-밸류가 작아지게 돼요. 집단의 수가 적을수록 유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여기 n이 뭡니까? 데이터의 수죠. 여기 분자니까 n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커지면 f가 커지죠. 당연히 p-밸류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여기서 왜 분산 분석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SSR하고 SSE, SST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SSR은
xi 바 마이너스 x 바바의 제곱. xi 바는 집단들의 평균이에요. 개별 집단들의 평균. 집단의 평균. x 바바는 전체 평균. 그다음 SSE는 xij-xi 바. 여기 xi 바는 집단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었고, 집단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었고, xij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각각 집단, 개별 집단에 있는 데이터와 그 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SST는 xij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게 무엇이냐를 잠깐 살펴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얘를 다시 써볼게요. SST라고 하는 걸 다시 써보면 xij-x 바바인데 xij는 결국 이렇게 써주면 집단 구분하지 않으면 개별 데이터들 얘기하는 거. x 바바는 전체 평균이니까 써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나중에 n-1을 해주면 이게 분산이죠.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를 취하면. 즉 여기는 요 부분이 뭐냐? 결국 표준 편차 공식이에요. 분산의 공식이에요. 분산의 공식. 결국 SST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별 집단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n-1로 나눠줬을 때. 근데 분모는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이것은 뭐냐? 전체 데이터들의 분산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SSR은 개별 집단의 평균하고 전체 집단의 평균이에요. 그게 뭐야? 평균들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SST는 평균들의 분산이에요. SST는 전체 데이터의 분산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F값은 SSE분의 SSR이라고 했어요. P-밸류가 작아지려면 F값이 커져야 되죠. F값이 커지려면 SSR이 커지면 F가 커지죠. 또는 SSE가 작아지면 F가 커지죠. 결론적으로 F는 SSE분의 SSR로 나눠져 있는데 SSR이 작아지거나 SSR이 커지면 F가 커져서 P-밸류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졸 이하, 뭐 고졸, 대졸, 뭐 값이 뭔지 신경 쓰지 말고요. 각각의 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집단, 이런 형태에서 F값이 P-밸류가 작아지려면 F값이 커져야 된다고 했고, F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SSE가 작아지거나 SSR이 커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SSR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라는 걸 살펴볼게요. SSR은 요 개별 집단의 평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균이 5, 7, 9였다. 근데 요게 커지면 결국 뭐예요? 이 평균값이 5가 아니라 3이 왔다. 7은 그대로 있고 이쪽 쪽은 9가 아니라 11이 왔다. 즉 어떻게 됐어요? 평균이 3, 7, 11. 평균들이 더 많이 벌어지면, 이게 관점에서 따져보면 평균들의 분산이 커진 거예요. 평균들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평균들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평균들의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SSE를 살펴보면 SSE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거냐? SSE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거예요. 개별 집단들의 평균이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은 동일해요. 개별 집단들의 평균은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느냐?
표준 편차가 집단들의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xij는 각 데이터고 평균이에요. 즉 이 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의 뭐가 분산이 작아지면 결국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밸류가 작아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왜 분산 분석이다라고 하는 걸 썼냐면 실제로는 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뭐였냐? 첫 번째, 세 집단들의 각각의 평균들이 어떻게 좀 더 많이 퍼져 있으면, 즉 무슨 얘기예요? 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커지면, 또는 개별 집단의 표준 편차, 분산이 작아지면 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p-밸류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아노바는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평균을 직접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평균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노바는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인데 평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산? 각 집단들의 평균들의 분산,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데이터들의 분산을 이용을 해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첫 번째 질문에 많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F값의 의미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t-테스트 할 때 t값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 동일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데 카이-스퀘어 테스트에서 이 카이-제곱 값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동일합니다. 자, F분포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집단의 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좀 차이가 생기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거 조금 그래프가 안 이쁘네요.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데이터가 많아지고 집단의 수가 달라지면 그래프 바뀌고요. 나중에 가면 결국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의 모양을 띱니다. 정규분포 모양을 떼요. 자, 그런데 F값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공식을 살펴봤는데 이게 F값이라고 했어요. F값은 뭐예요? MS2분의 MSR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MS2분의 MSR은 결국 나중에 다시 뜨면 놓고 여기에 SS2분의 SS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그게 아니라 여기를 살펴보면 얘네들은 전부 양수죠. 그 다음에 SSE는 뭐예요?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얘도 양수예요. SSR 얘도 제곱이 들어가 있죠. 양수예요. 그래서 F값은 항상 얼마가 나오냐? F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정확히 따지면 F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나와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F분포를 따지면 이 시작이 0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F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F값이 얼마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F값이 뭐 2.5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2.5가 되겠죠. 이 축이 F축입니다. F축이에요. 이때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얘가 p-밸류예요. 이게 p-밸류. 자, 그럼 F값의 의미는 뭐냐면 F값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검정 통계량의 일대 요 값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바로 p-밸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p-밸류. 결국 F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밸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t-테스트에 관련 Q&A에서 얘기했지만 t제곱은 F가 돼요. t제곱은 F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t를 기준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1.96이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1.96. 그래서 F는
일정으로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하기 쉽게 t를 2로 생각해 주면 f가 얼마예요? 4죠. 그래서 보통 f 값이 4보다 크면 p-밸류는 0.05보다 작아져요. 0.05보다 작아져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집단의 수에 따라서 f 값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여기에 k하고 n-k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k하고 n이 들어가 있죠. k는 뭐예요? 집단의 수, n은 데이터의 수. 집단의 수와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f값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f가 4 이상이 되면 p-밸류는 0.0보다 작아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오타가 있네요. F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니죠. 좌우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규분포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평균에서 가장 높고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F분포는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봤지만 어떤 모양이 됩니까? F분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 대칭이 아니죠. 좌우 대칭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규분포 조건이 있느냐 이거죠. 정규분포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t제곱이 F라고 했었죠. t제곱이 F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하냐면 t분포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이 돼 있죠. 그리고 t분포에서는 여기가 얼마냐? t값이 0이에요. 그래서 t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제곱해주면 0이죠. 여기 값을 제곱해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t를 제곱해주면 f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f분포 모양은 이제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이제 두 집단이고 여러 조건을 따지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다가 데이터의 수와 k에 따라서 이 모양이 점점 바뀝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아노바에서 왜 정규분포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결국 아노바는 뭐다라고 했습니까? 아노바는 평균을 비교합니다. 평균을 비교해요. 그래서 다시 1번 질문에서 제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일 때 평균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평균들의 분산이 커지면 역시 그래도 뭐예요? 정규 분포이니까 평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집단의 데이터의 분포가 표준 편차, 분산이 작아져도 평균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정규 분포에 얘기해서 왜 정규 분포가 중요하냐, 등분산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규 분포일 때 평균이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즉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일명 산술평균, 공식으로는 데이터를 전부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공식은 어디에서 정규 분포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노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규 분포인 개별 집단들에서 평균을 가지고 이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아노바에서도 정규 분포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아노바에서는 유의한데 사후 분석을 하죠. 아노바에서 F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유의하죠.
유의하죠? 유의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후 분석을 하죠. 사후 분석을 합니다. 투키, 덩칸, 쉐페. 이런 사후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아노바에서 유의했는데 사후 분석을 해봤더니 사후 분석에서는 유의한 게 없어요. 유의한 게 없어요. 반대로 아노바에서는 F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덩칸을 했더니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와요. 4번, 5번 질문에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 결국 아노바에서 p-밸류를 계산하는, 즉 아노바에서 p-밸류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쉐페에서도 역시 p-밸류가 있어요. p-밸류가 있어. 이 계산 공식이 같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이 달라요. 아노바에서 p-밸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SSE분의 SSR 이렇게 계산해지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p-밸류가 나오는 건데 이 쉐페에서도 역시 p-밸류가 있는데 계산한 공식이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노바와 투키, 덩칸, 쉐페는 서로 다른 분석입니다. 다른 분석이기 때문에 p-밸류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검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통계 분석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설 검정이라는 걸 배우죠. 가설 검정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가설 검정에서 이렇게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배우셨죠? 자, 그럼 이때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게 파워예요. 이게 파워예요. 자, 그럼 이 파워가 있는데 책에 따라서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요게 더 친숙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H0가 참인데 H1이 참인데 H1을 선택하는 것, 이게 파워예요. H0가 참인데 H1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일종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p-밸류가 되는 거고, 자, 요게 파워가 되는데 파워는 H1이 참인데 H1을 선택하는 거. t-테스트의 가설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 H1은 뭐예요? 실제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 모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H1을 선택을 해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밝히는 능력이 파워가 됩니다. 이때 아노바의 파워와 투키, 덩칸, 쉐페 등의 파워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파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쉐페가 아노바보다 파워가 높습니다. 쉐페가 아노바보다 파워가 높아요. 반대로 투키와 덩칸은 아노바보다 파워가 낮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집단의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났어요. 실제 모집단의 차이가 이만큼 났는데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p-밸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투키, 덩칸, 쉐페에서는 쉐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뭐가 있느냐? 파워가 굉장히 높아요. 파워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밝히는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 확실한 차이가 나와요. 즉 집단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만 유의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파워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 집단의 차이가 적게 나도 유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노바는 이만큼의 차이가 났을 때 유의하게 나오는 건데 쉐페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 정도 차이가 나야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바에서는 유의한데 쉐페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덩칸은 아노바보다 차이가 조금 나도 평균 차이가 조금 나도 유의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노바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기준이 이만큼 나와야 유의한데 요거밖에 안 나니까 아노바에서는 얘가 뭐냐? 유의하지 않다고 나와요. 근데 덩칸에서 어떻게 해요? 유의하다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아노바에서 유의한데 쉐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아노바에서 유의하지 않은데 덩칸에서 유의가 나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검정력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T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이 세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노바에서 F가 이렇게 나와서 유의하게 나와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밝혀야 되겠죠. 이때 세 집단의 차이를 밝힐 때 이렇게 T테스트 한번 하고 이렇게 T테스트 하고 이렇게 T테스트 세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파워가 굉장히 낮아요. 파워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노바 한 다음에 사후 분석 T테스트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파워가 낮은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1종 오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을 살펴보면 본페로니 커렉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페로니 커렉션은 파워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모수 검정한 다음에 본페로니 커렉션 하면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질문. 아노바에선 유의하지 않은데 덩칸 사후부에서 유의한 이유. 좀 전에 설명드렸죠? 막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사후 분석은 덩칸, 투키, 쉐페 등이 많은데 왜 굳이 쉐페를 하느냐? 요즘 학술 논문의 추세들은 뭐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 저널에서는 P-밸류가 우리는 분석을 0.05하고 비교하죠. 근데 0.05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SIC 탑 저널들에서는 얘를 P-밸류를 0.05가 아니라 0.01 또는 0.001로 비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저널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면 파워가 세져요.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0.0으로 볼 때는 요만큼만 돼도 유의하다고 나왔는데 0.01로 보면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만큼? 이 정도 차이가 나야만 유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따지면 이 중에서 앞에서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이 쉐페라고 하는 방법이 파워가 높습니다. 검정력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논문들은 어떻게 하냐? 파워가 높은 그런 분석 기법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페라고 하는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해도 아노바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T테스트를 하면서 T테스트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정규성과 등분산성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T테스트는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 아노바는 두 집단 이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리고 두 집단일 때는 T테스트하고 아노바의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 정규성과 등분산성. T테스트 여기는 이제 우리가 등분산 T테스트라고 얘기하죠. 이를 이분산 T테스트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를 만족했을 때 등분산을 만족을 못하면 이분산 T테스트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웰치 테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노바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만족을 하면 등분산 아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을 못하면 이분산 아노바. 역시 웰치 테스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노바에서도 이분산 아노바 해당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웰치 테스트에서 이 두 개의 p-밸류가 서로 달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정규성 자체를 만족을 못하면 뭐하죠? 비모수 검정했었죠? 맨휘튼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비모수 검정해야겠죠? 이때 비모수 검정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등분산을 간접을 못해도 쉐페 사후 분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노바를 하고 정규성과 등분산을 만족을 하면 아노바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분석으로 쉐페를 해줘요. 정규성을 만족하고 등분산을 만족을 못하면 이분산 아노바를 합니다. 일명 웰치 테스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규성 자체를 만족을 못하면 등분산 조건이 없죠? 이때 쓰는 게 뭡니까? 비모수 검정, 크루스칼 왈리스 하죠? 자, 비모수 검정의 사후 분석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때는 봄페로니 코렉션. 이런 걸 하죠. 자, 이분산 아노바라면 그럼 여기 사후 분석 어때요? 쉐페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쉐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쉐페는 뭐냐? 등분산 조건이 있어요. 등분산 조건이 있어요. 투키, 덩칸, 쉐페. 우리가 아는 투키, 덩칸, 쉐페 등은 등분산, 정규성과 등분산일 때 사용하는 사후 분석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규성을 만족했는데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사후 분석은 이 방법을 쓰면 되냐 이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워가 높은 방법이 뭐냐? 게임스 하웰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스 하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 기법은 각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분석 기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노바에서도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결정 계수가 있는데 아노바에서도 결정 계수가 있냐 이거죠. 아노바에서 결정 계수 들어보신 분들 몇 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노바에서 결정 계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노바에서도 결정 계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다시 아노바 테이블을 했는데 이 아노바 테이블에서 R 스퀘어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SST분의 SSR입니다. 이게 SSE하고 SSR을 이용해서 F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R 스퀘어 값은 SST분의 SSR이 R 스퀘어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노바에서도 R 스퀘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T테스트 자료도 얘를 T테스트 안 하고 아노바로 하게 되면 얘도 뭘 쓰냐? R 스퀘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T테스트 할 때 이 T테스트는 만약에 두 집단이다.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0, 1 이렇게 바꿔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더미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회귀 분석하면 R 스퀘어 값 나오죠. R 스퀘어 값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두 집단일 때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데 T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노바를 해도 P-밸류가 같아요. 그 다음 얘를 더미 변수로 바꿔서 회귀 분석을 해도 P-밸류가 나오겠죠. 요 세 개 P-밸류가 전부 같습니다. 그리고 이 T테스트 자료를 그냥 아노바를 해도 R 스퀘어
구할 수 있고 더미 변수로 바꿔서 회귀 분석을 해도 R 스퀘어 값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R 스퀘어 값도 어떠냐?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석 기법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앞에다가 제너럴이라고 했었어요.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너럴은 빼고 그냥 리니어 모델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세 가지 분석 기법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모형을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석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남자 여자 1, 2 놓고 t-테스트 돌리나 1, 2 놓고 아노바 돌리나 1, 2를 0, 1로 바꿔서 회귀 분석 돌리나 세 개의 결과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집단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t-테스트 대신 아노바를 해도 되는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t-테스트하고 아노바 회귀 분석은 결국 같은 모형 리니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t-제곱값이 얼마라고 했느냐? t-제곱이 f입니다. 그래서 t-테스트 했을 때의 요 p값 여기 잘못 썼네요. 그리고 아노바를 했을 때 p-밸류가 있을 때 요 두 개의 값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산 t-테스트를 하거나 두 집단일 때 등분산이 아니면 이분산 t-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이 두 집단일 때도 이분산 아노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p-밸류도 역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는 t-테스트 대신 아노바를 해도 되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 두 집단은 t-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t-테스트 하는 거고요. 두 집단이 아닌 세 집단 이상에는 t-테스트 할 수 없으니까 아노바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하나 없는데 하나 또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쓰면 t-테스트의 t는 소문자입니다. 아노바의 f는 대문자입니다. 왜 자꾸 잘못 써지죠? 대문자예요. 거의 대부분의 통계량은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쓰는데 유독 아노바만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써요. 왜 그러느냐? 아노바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농담식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노바를 개발한 사람이 피셔다. 거기에서 요 F 대문자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노바를 개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분을 너무 존경해서 이분을 여기서 헌정한 거예요. 이 F 값을. 그래서 결국은 F는 뭐냐? 피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피셔는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가 첫자를 뭘 씁니까? 대문자로 써주죠. 그래서 F자가 대문자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소문자로 써요. 근데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것들만 대문자, 첫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는 대문자로 써주고 t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퀘어 테스트 있죠. 일명 교차 분석. 여기서 나오는 요 카이, 요게 이게 알파벳의 x는 이게 x죠. 요거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자입니다. 그리스 로마자의 카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대문자가 이렇게 됩니다. 카이의 대문자 x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뭐냐?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씁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아노바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Q&A로 FAQ로 질문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한 11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요거 외에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거 있나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는 T테스트 아노바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카이스퀘어 테스트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지난 시간보다 참석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긴 하셨는데 항상 보면 이제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질문사항 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세 번째 시간 통계 분석 Q&A 세 번째 시간 아노바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